시장의 잔주름까지 쫓아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시장의 테마를 우리가 잘 쫓아가다 보면은 남들보다 나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김동희의 지금 테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과연 오늘은 저희가 어떤 테마를 따라가 볼 것인가. 지금 저희 화면에 나와 있어요. 지금 테마. 수소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을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 핵심 공략주가 무엇인가 오늘 찾아보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 공략주라고 한다면 수소차에 이제 여러 가지 부품들이 좀 들어가겠지만 핵심적인 부품을 좀 생산하는 업체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단 그 수소차, 전기차에 밀려서 사장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를 본다면 전기차는 수소차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참 이 수소차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구나. 먼 미래 일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바로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의 흐름으로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도 2020년까지 수소차 시장에 총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한 4년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매년 5천억 이상 대규모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이를 통해서 수소차 1만 6천 대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충전소가 14곳에 불과한데 이것을 310곳으로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 당장 내년부터는 우선 공공성이 강한 노선버스에 수소버스를 투입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수소 관련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충청도를 수소차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면서 충전소 그리고 시내버스를 수소차로 점진적으로 교체하겠다라고 좀 선언을 했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동안 수소차 1,000대 그리고 수소 충전소를 5곳 이상 구축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창원시는 3년간 930억 그리고 울산시는 2,500억 이상을 좀 투자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한 이러한 상태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수소차 시장이 지금 개화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글로벌리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전기차 굴기에 이어서 수소차 굴기를 선언해서 중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좀 깔겠다. 충전소 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버스를 공공성이 강한 버스를 비롯한 상용차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 주도로 수소차 굴기를 좀 선언한 이러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수소차 부분에서 글로벌리하게 가장 앞서 나간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충전소를 160곳을 더 늘리고 수소차 4만 대가 보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글로벌리하게 수소차가 3만 대만 보급이 된다면 가격이 절반 이하로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향후 2, 3년 안에 수소차의 가격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상당한 대중성을 띠게 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의 친환경차라고 불리는 이 수소차가 과거엔 전기차에게 밀렸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다음에 수소차로 가야 된다. 즉 전기차는 수소차로 가기엔 전 단계다라는 이러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그 수소차를 많은 분들이 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수소차가 굉장히 비싼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수소차를 사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조금은 낮은 가격에 이제 수소차를 살 수가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소차는 지금 만들어 팔면은 사실 손해인 상황은 맞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소차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에는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아직은 시작 단계인 만큼 그 보급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전기차는 좀 꽤 봤어도. 네, 그렇죠. 근데 그 생각보다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네네. 보급 현황을 보면 넥소가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넥소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벌써 몇 개월 만에 223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179대가 팔고 해외에서는 44대. 이 숫자만 보면 뭐 몇백 대 수준이니까 좀 상당히 그 미미한 상황이죠. 네네. 그렇지만 과거의 레코드를 본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싼 그 넥소 이전에 그 전작이 바로 투싼인데 투싼 수소 전기차가 2015년도에 최대 판매 기록을 세운 것이 269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벌써 몇 개월 만에 근접을 한 거고요. 올해 전체로 봤을 때 넥소는 최소 500대 이상 좀 팔려 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그
지금 생산해서 팔릴 수 있는 건 한 500대 정도인데 지금 계약 대수가 한 1,700여 대 정도로 좀 지금 벌써 네, 넘어선 네. 이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이 다 실제적으로 계약이 될지는 좀 미지수지만 이 수치만 본다면 지금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좀 넥소가 인기가 있다. 어떻게 본다면 수소차 이 넥소에 대한 인기가 좀 상당히 지금 있는데 이 넥소의 인기는 일단은 저도 시승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다가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일회 충전으로 609km,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승용차로는 400km대, 기차로는 500km대 정도 네네. 수준이기 때문에 한 번 충전하면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거리죠. 이 609km면 사실상 내연기관보다 연비가 더 좋은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행 거리도 수소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리고 3단계 공기청정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잘 아시다시피 초미세먼지를 다 제거하는 이러한 친환경성 그리고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부터는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넥소와 이제 경쟁 상대로는 도요타, 이제 미라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 좀 진출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라이와 경쟁 구도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수소차의 좀 매력이라고 한다면 충전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완속 충전기로 한다면 8시간 이상, 그리고 급속으로 한다면 30분 이상이 좀 소요되는데 3분 정도의 짧은 충전 시간에 내연기관을 앞지르는 주행거리 그리고 뛰어난 공기 정화 능력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의 어떤 그런 어떤 미세먼지 대란과 겹쳐지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수소차 관련 테마는 과거에 한 차례 좀 불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다른 테마들이 워낙 강하던 탓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측면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수소차 테마로 인해서 수소차 테마를 근거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면 거기에서 핵심 부품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핵심 부품을 알기 위해서는 또 수소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네. 이제 수소차 테마주가 하나가 나가면 네. 다른 여러 가지 수소차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군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을 보였어요. 쉽게 네. 말하면 동조화 현상을 좀 보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종목군들, 개별 종목군들을 좀 분석해 보면 사실상 수소 테마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거의 사실상 수혜는 거의 미미한 종목군들이 네네.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동조화 상황이 아니라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훨씬 더 이제 약진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수소차를 들여다보면 여기에 어떤 핵심 부품들이 좀 들어가는지를 안다면 네네. 여기에 대한 좀 수요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핵심 섹터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수소차라는 것은 충전된 수소와 대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에너지로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수소 전기차라는 표현이 맞는데 이제 여기서 장점이 드러나죠. 바로 이제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는 무한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 수소 충전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 이 수소 충전 장치는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소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를 집어넣어야만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압으로 압축된 수소를 추가기에 저장을 하고 이것을 이제 그 수소차의 연료 탱크의 이제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일차적으로 이제 연료 탱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 부품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전기차의 단점인 그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 바로 추가된 그 수소 이외에 수소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공기 압축기가 좀 있습니다. 네네. 이 공기 압축기는 제가 앞에서 수소차의 심장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것 역시 장거리 운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수소차의 핵심 부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수소 탱크와 관련된 부분들 관련된 종목군은 지금 이전에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핵심 부품인 이 공기 압축기 쪽에 있는 섹터들은 거의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수소차를 지금 열심히 지금 네. 개발 중인 글로벌한 업체가 아우디가 있습니다. 이 아우디가 우리나라 업체들, 부품 업체들과의
어떤 그 부품 공급을 위해서 여러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기사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 부품주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기업들 가운데 과연 수소차 탑픽은 무엇이냐? 조금 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수혜되는 그 분량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좀 함께 따라갔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라면 그게 아닌 실제 수혜가 가능한 종목을 한번 꼽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핵심주임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못해도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네네. 종목이고요. 어떻게 한편으로 본다면 안타깝지만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말씀드리면 네. 뉴로스라는 종목을 제가 핵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로스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업체예요. 원래 그 항공기 엔진 부품을 만드는 이러한 회사이고 항공기 엔진 설계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하는 좀 그동안 해왔던 거를 보면 그 나르는 로봇의 사이버드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 공격형 헬기 사업 이런 부분들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무인기 엔진 개발에 성공한 이러한 업체가 바로 뉴로스입니다. 근데 뉴로스가 이러한 항공기 엔진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아까 좀 핵심 부품으로 수소차의 심장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이 그 공기 압축기, 수소차용 네네. 공기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정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그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독점적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이제 프라이스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품을 지금 현재 넥소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뉴로스입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력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수소차 관련 핵심 부품 종목 중에서 가장 뛰어난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연간 3,000대 정도의 양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2만 대가량 캐파를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10만 대까지 이걸 확대하겠다라고 좀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소차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등등에서 지금 개화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팽창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핵심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우디 같은 업체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어떤 부품 공급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글로벌 업체로 성장할 가능성도 좀 큰 상황이고요.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면 네. 차트를 한번 좀 비춰주실 수 있으면 잠시 네. 좀 비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주가가 올 1월달에 그 11,000원대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네. 수소차 붐을 타고 좀 올라갔다가 그동안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밀리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저가의 좀 주식을 취득했던 기관 쪽의 어떤 사모펀드 쪽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흘러나오면서 그동안 압박을 받았는데 지금 이러한 매물 압박이 이제 거의 좀 사라진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주가는 이제 11,000원에서 6,00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서 좀 바닥권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이제 상승 초기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는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팽창이 확실한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주인데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뉴로스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1,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6,500원까지 꽤 많이 흘러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손절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기술적으로 장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5,900원 선 네네. 정도를 손절가로. 손절 라인을 좀 보시고요. 네. 목표가는 지금 11,000원 정도까지 올랐던 종목인데 여기에서 이 어깨에 해당하는 좀 10,000원 선 정도까지 목표가를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소차의 시장이 활개됐을 때 그때 핵심 기업으로 뉴로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김동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